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68페이지 챕터 3 보일러 취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운데 보시면 네모 1에 보일러 가동 및 정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 연간계획에서 나오고요. 동그라미 1에 보시면 운전계획에서 증기나 온수의 용도별, 공정별,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분기, 매월마다 운전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1년간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연료계획에서 운전계획에 따라, 즉 운전계획을 기존에 먼저 세우고 운전계획에 따라 저장유량 및 사용유량을 고려하여 구입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운전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연료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구입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정비계획, 보일러 운전 성능검사의 시기에 따라 줄 거 씁니다. 6개월, 3개월마다 기기의 보전, 장비의 보전계획과 함께 정비계획을 세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점검계획, 운전 중 수시 점검사항 및 주간 점검사항, 월간 점검사항별로 점검계획을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 가동 전 준비사항에서 갈로 1에 신설 보일러의 점검사항에서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소다보링 나옵니다. 이거 줄 쭉 꺼주세요. 신설 보일러 설치 중 부착된 페인트, 유지,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동 내부에 소다 계통의 약액을 넣고 2, 3일간 끓여 반복 분출한다. 자, 그래서 이 소다 보링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집에서 살다 보면 뭐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집안에 묵은 때, 찌든 때들이 끼잖아요. 그래서 도배지라던가 장판이 한 2, 30년 지나버리면 찌든 때 껴서 더럽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해도 안 지니까 결국은 뜯어내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뜯어내고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러면 이 도배장판만 갈고 인테리어 공사 끝나면 바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지. 왜 그래요? 이 인테리어 공사 중에 발생한 이물질들, 먼지라던가 도배장판 할 때 나오는 이물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듯이 신설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로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보일러 내부, 동체 내부에 페인트, 유지, 녹 같은 것들이 이물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 내부에 소다 계통에 약액을 넣고 2, 3일간 끓여가지고 계속 반복 분출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작업이 결국 뭐예요? 소다 보링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다 보링 시 사용하는 약액, 밑에 나오죠. 갈로 안에 줄 긋고 별표합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 그래서 소다 보링 시 사용하는 약액이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 보시면 16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내부 점검해서 설치 후 동내부의 부속 설비나 부속품 등의 부착 상태, 사용 공구나 불순물 등이 남아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래서 신설 보일러니까 동내부에 내가 작업하다 스패너 같은 거 안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빼주고, 그리고 이물질 빼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노 및 연도 내의 점검해서 통풍의 장애나 연소 장애 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노벽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연소 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점검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부속품의 정비 상황 점검해서 압력계, 수면계, 안전밸브, 주중기 밸브 등 정비 및 개폐 상태 등을 점검하고 조인부가 풀린 곳은 없나 정확히 점검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부속장치 점검, 급수계통의 이상 유무와 특히 연소계통의 정비 점검은 보일러 파열 사고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점검 후 시운전을 통해 정상 유무를 확인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자동 제어 장치 점검해서 이런 점검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신설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운전 전에 이런 점검들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다 보링입니다. 그리고 소다 보링 시 사용된 약액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갈로 2에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검사항. 이번에는 신설이 아니고 사용 중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보시면 보일러의 수위 확인해서 줄 쭉 긋습니다. 보일러의 수위는 수명계의 2분의 1 정도 오도록 표준 수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의 고수위나 저수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분출 및 분출 장치의 점검에서 첫 번째 줄 긋습니다. 보일러의 분출은 점화 전 부하가 가장 가벼울 때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벼울 때 하도록 전날 수위를 약간 높인 상태여야 하며 특히 수저 분출 장치의 누설은 저수위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감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그라미 1의 뭐 수위 확인이라든가 동그라미 2의 분출 및 분출 장치의 점검은 앞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줄만 끊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프리퍼지 포스트퍼지에서 논해환기 해가지고 나오죠. 이 녀석도 우리가 앞에서 배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별표를 해주시고 그 우측에도 보면 별표 3개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기역에 프리퍼지에서 일단 줄 쭉 긋습니다. 점화 전 댐퍼를 열고 논해와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가스를 송풍기를 이용해 치출시키는 작업.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포스트퍼지 같은 경우는 줄 긋습니다. 보일러 운전이 끝난 후 정상 점화 후 갑작스런 실화로 인해 논해와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가스를 치출시키는 작업이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프리퍼지라는 거는 운전 전에 행하는 작업인 거고 포스트퍼지는 운전 후에 운전 끝나고 나서 행하는 작업인데 이 결국 둘 다 논해 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해 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보일러가 있을 때 노통 보일러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버너가 설치가 딱 됩니다. 자, 이때 운전 전이든 후든 똑같아. 이 노내에 미연 성분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요런 거를 이제 미연분이라고 합시다. 미연분, 뭐 미연 성분 또는 미연소 가스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이 미연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연료 중에 연소하지 못한 성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미연분 역시도 가연 성분입니다. 자, 가연 성분이기 때문에 논해에 이 미연분이 가득 차 있을 때, 즉 논해를 환기시키지 않았을 때, 미연분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버너를 동작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스파크가 탁 튀면서 어떻게 됩니까? 논해 폭발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논해 폭발이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내부 압력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역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화라는 건 뭐냐면은 백화이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화염이 뒤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인데 이 역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노통과 버너의 이음부입니다. 여기에서 이 노통과 버너 요 사이에서 화염이 새 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역화가 발생하면. 결국 이건 뭐야? 논해 폭발이 발생하면 역화로 이어져서 결국 화염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야? 결국은 미연 성분이지. 그래서 논해 폭발의 주 원인도 미연 성분이고 역화의 주 원인도 미연 성분이기 때문에 프리퍼지, 포스트퍼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학생들 중에 선생님 그러면 논해 폭발, 역화 같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문제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왜? 두 개의 그 주 원인이 뭐야? 미연 성분으로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야? 미연 성분에 의해서 논해 폭발을 하지 않았을 때 미연 성분에 의해서 스파크가 탁 튀면은 논해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논해 폭발과 동시에 역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논해 폭발 이 일어났을 때 수반되는 현상이 역화인데 우리는 이해만 하고 그 특징은 같다라고 봅니다. 왜? 주 성분이 주 원인이 미연분이거든. 그래서 논해 폭발에 수반되는 현상이 역화구나. 역화라는 거는 결국 논해 폭발이 일어났을 때 화염이 뒤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논해 폭발과 역화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운전 전에 송풍기를 돌려서 이 내부에 있는 미연분을 불어내주는 거고, 그리고 운전 후에도 혹시 모를 남아있을지 모를 미연분을 송풍기를 불어서 운전 후에도 불어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전 전에 불어내주는 게 프리퍼지인 거고 운전 후에 불어내주는 게 포스트퍼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논해 환기의 목적에서 줄 쭉 긋습니다. 프리퍼지와 포스트퍼지는 점화 전 존재하는 미연소 가스 및 실화,
운전 정지 후 남아있을 미온소 가스에 의한 가스 폭발, 그래서 역화 및 논해 폭발이죠. 이런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이다. 이제는 이해가 다 가시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연료 연소 장치의 점검해서 연료 계통의 누설 및 연료 이송 펌프, 스트레이너 등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그 다음 자동 제어 장치의 점검에서 뭐 이런 거는 동일하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3에 점화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너에 착화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줄 거 씁니다. 점화는 1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력이 큰 부실을 사용한다. 그래서 점화라는 거는 라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라이터 같은 경우 착 하고 한 번에 붙는 게 좋지. 촥촥촥촥촥 여러 번 해가지고 붙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한 번에 붙는 게 좋단 말이에요. 버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이기 위해서 화력이 큰 부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점화는 1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력이 큰 부실을 사용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특히 논해 환기에 주의해야 하고 실화 시에도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진 뒤 점화한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거 프리퍼지와 포스트 퍼지에 신경을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1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연료 배관과 개통의 누설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왼쪽 편에 참고해 보시면 누설 시험은 비눗물 시험, 그래서 요거 별표하세요. 누설 시험 시 비눗물 시험으로 한다. 문제 보면 답이 비눗물 시험이다 라고 하면 그놈이 답일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누설 시험 나오고 보기에 비눗물 있다 그러면 비눗물 찍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렇다고 틀렸다고 강쌤 탓하지 말고 내가 90%라고 했지 100%라고는 안 했어요. 확률상 그놈이 답일 확률이 높다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줄 거 씁니다. 전자밸브의 작동 유무는 파열 사고와 직결되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그래서 전자밸브 같은 경우 작동하지 않으면은 가장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전자밸브는 결국 뭐예요? 연료를 차단시켜주는 밸브거든. 그래서 주로 보면 인터럭 제어에 사용을 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압력 초과다. 뭐 압력이 초과해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다. 이때 연료를 차단해서 버너를 끊어줘야 되는데 전자밸브가 작동 안 한다. 그러면 결국 뭐야?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전자밸브의 작동 유무는 파열 사고와 직결되므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서 점화 순서 논해 환기를 시켜주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프리퍼지죠. 그래서 논해 환기를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 버너를 동작시켜서 화염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 논해 압력 조정해서 안정시키고 그 다음 점화용 버너 즉 파일로트 버너를 운전시키고 그 다음 화염을 검출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밸브 열림, 주버너 착화, 연소율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저연소에서 고연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답형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체크를 해 두세요. 그리고 당장 외울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서 점화 불량의 원인, 그래서 불을 딱 붙이는데 한 번에 붙으면 딱 좋은데 이게 잘 안 붙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점화 불량의 원인은 도대체 뭐냐? 밑에 보시면 점화 버너의 가스압 이상 시, 그래서 가스의 압력이 뭐 부족하다던가 이러면은 제대로 안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공기비 조정 불량, 즉 공기의 양이 뭐 부족하다던가 너무 많다던가 이럴 때도 점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보형기의 위치 불량, 보형기라는 게 뭐예요? 화염을 지켜준다, 화염을 보호한다, 이런 장치들을 위치를 좀 이상한데 엉뚱한 데다가 부착했다 그러면 점화 안 될 수 있죠. 그 다음 주전원 전압의 이상, 그래서 트랜스가 튀어서 스파크가 탁 튀어야 되는데 이 전압, 즉 전원부가 이상이 생겼다. 그럼 스파크가 안 튀겠죠. 그래서 점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점화용 트랜스의 전기 스파크 불량 바로 위에 놈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스파크가 안 튀니까 점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시면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가스압이 적당하고 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화로 및 굴뚝의 통풍, 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 환기, 프리퍼지, 포스트퍼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점화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한 번에 착화할 수 있도록 화력이 높고 큰 불씨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화력이 낮은 거 말고 화력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떨 때? 점화 시에는.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뭐 착화 후 연소가 불안정할 때는 즉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폭발을 예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갈로 4에 연소 초기의 취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보일러의 연소 초기에는 급격한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 급격한 연소 시 재해해가지고 무리하게 연소시켰을 때 어떤 재해가 발생하느냐. 밑에 보시면 보일러 본체의 부동 팽창 발생으로 내화 벽돌이 파손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네 구식, 그루빙, 크랙, 이음부의 누설이 발생한다. 그래서 크랙은 깨어지는 거고 이음부의 누설은 이제 너무 급격하게 연소를 시키다 보니까 압력이 확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식, 다른 말로는 그루빙 그루빙 뭐 그루빙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식이라는 걸 다른 말로 그루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동체 있죠. 동체라든가 아니면 노통도 마찬가지야. 너무 순간적으로 급격히 연소를 시키다 보면은 부동팽창, 즉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축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면은 요런 평평하던 이 표면이 접혀버려요. 이 너무 급격하게 신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접혀가지고 이렇게 V자 모양 또는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접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홈 모양의 부식을 구식 또는 그루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자고요. 요런 부식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열 응력으로 인한 부식 및 파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연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5에 증기압이 오르기 시작할 때의 취급에서 이제 초기 화염이 붙고 증기압이 서서히 올라갈 때입니다. 이때 급격한 압력 상승을 주의한다 해서 우측에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공기 배제 후 공기 빼기 밸브를 닫는다. 그래서 불응축 가스를 빼준 후에 그 밸브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장치 및 부속품 등의 누설 점검 후 누설 발견 시 조치를 취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급격한 압력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소 상태를 천천히 조정한다. 자, 이렇게 서서히 압력을 올려야 되는 거죠. 급격한 연소 시에 재해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연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증기압이 거의 올랐을 때 줄 꺼주세요. 75% 이상 시 안전밸브를 열어 분출 시험을 한다. 안전밸브가 정상 작동하는지 분출 시험 한번 해주고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갈로 6에 송기시 취급해서 급격한 송기로 인한 수격작용 주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송기라는 게 뭐예요? 보일러가 이제 끓어서 내부 압력이 오르면 그 위에 이제 증기가 발생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잠겨있던 그 주증기 밸브를 여는 게 뭡니까? 송기지, 송기. 이 주증기 밸브 열어서 사용처로 보내주는 요 작업을 송기 작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송기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격작용에 가장 주의를 요한다라는 건데, 동그라미 1에 보시면 송기장치 등 증기관 내의 드레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배관 내의 드레인이 뭐예요? 응축수란 말이야. 응축수가 존재하게 되면 송기되는 증기에 의해서, 이 증기는 뭔데? 고온고압의 증기니까 순간적으로 이 송기되면서 그 드레인을 머금고 가다가 배관이라든가 기타 부속 장치를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뭔데? 워터 해머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배관 내에는 수분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을 제거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주증기관 내의 소량의 증기를 공급하여 증기관을 예열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동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예열된 상태에서 송기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주중기 밸브를 서서히 연다. 그래서 주중기 밸브를 갑자기 이렇게 열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변동하면서 캐리오버가 발생하죠. 캐리오버 뭔데? 기수공발이란 말이야. 물이 이렇게 막 날아튀는 거. 그러다가 물이 증기랑 섞여서 튀어나가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워터 해머링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중기 밸브는 항시 서서히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만개 후 조금 돌려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밸브를 이렇게 100%콱 열면은 열린 상태에서 고정돼 버리죠. 이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면은 밸브 손잡이가 고착돼 버려요. 그럼 나중에 잠그고 싶어도 못 잠그거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열었다가 살짝만 잠궈 놓는 거. 그럼 이렇게 풀려 있는 상태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개 후 조금 돌려놓는 이유는 결국 뭐야? 밸브 손잡이가 고착되는 거를 방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갈로 7에 송기 후 취급. 이제 송기를 시켜 밸브 다 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송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 밸브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에 송기 후 압력 강화로 인한 압력 조절. 그 다음 동그라미 3에 수명계 수위 감시. 동그라미 4에 제어부 점검해서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 밑에 갈로 8번에 보일러 정지 시 취급. 이제 운전을 정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1에 일반 정지 순서 해서 요 일반 정지 순서도 필답형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료 차단, 그 다음 공기 차단, 그 다음에 급수 차단, 그 다음에 증기 밸브 차단, 드레인 밸브를 열고요. 드레인 밸브 열어서 뭐합니까? 응축수 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댐퍼를 닫아줍니다. 자, 요 순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비상 정지 순서. 요것도 문제 나와요.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되는 게 결국은 연료입니다. 연료를 차단시켜야 연소가 정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차단, 그 다음에 공기 차단, 그 다음에 버너 정지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정지 후 점검 사항 해가지고 쭉 보면은 기역의 전원 스위치 점검, 그 다음 니은의 논의 여열로 인한 압력 상승 점검, 그 다음 디귿의 밸브류의 누설 확인, 리을의 정지 시 증기압 점검, 미음의 제의 처리, 주의의 가연물 확인, 그 다음 비읍의 연료 개통, 급수 펌프 등의 누설 확인, 시옷의 집진 장치의 매진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유튜브 edugang.com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